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시계를 멈추고 나침반을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창직에서도 늘 강조가 되고 있는 말이죠. 자,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나를 들여다봄으로써 숨겨진 나 자신과 재능을 찾아주는 재능세공사 이기찬. 그만의 창직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 열정 속에서 재능을 찾아내고 직업으로 승화시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나 그 재능이 수면 아래 숨겨져 있다면 더욱더 어렵겠죠. 하지만 이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능세공사로 활동하고 있는 열정재능공작소 이기찬 대표, 신직업창직가협회 윤선현 부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능세공사라고 들었어요. 네. 그 보석세공사처럼 네. 재능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직업인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세공사들은 그 보석을 세공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재능이라는 원석을 강점이라는 보석으로 세공해 주는 사람인데 기본 작업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닌 것, 그 사람이 재능이 없는 거를 제가 쳐냅니다. 아. 정으로 이렇게 팡팡팡 쳐내고 네. 그다음에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세공을 해드리는 거죠. 마모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게 쉬워요. 네. 재능세공사라는 직업명 본인이 직접 만드셨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네. 한 20개 정도의 후보가 있었는데요. 다 탈락하고 처음에 뭐 열정 에이전트, 뭐 재능 에이전트 네. 이런 것도 유력한 후보였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세공사라는 말이 탁 튀어나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네. 직업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아주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옆에 계신 윤선현 부회장님과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5년 만에 뵙는 건데 네. 그 저희가 이렇게 5년 만에 뵙고 나니까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친한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때 이제 트위터에서 5년 전에 네. 저희가 처음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때 번개로. 왜냐면 윤 대표님의 그때 본격적으로 일을 이제 준비 중인 단계였는데 네. 정리력이라는 말에 제가 꽂혔어요. 아. 와, 저건 정말 유니크하다. 그래서 저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번개를 딱 쳤는데 네. 바로 호응을 하셔서 어. 제가 홍대 쪽에서 뵀죠. 네네. 예, 그때 뵀습니다. 네. 어쨌든 자주 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또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만나보니까. 저는 이제 그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분이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성향 자체가 스파크형이라서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네. 부딪혀가면서 풀어보는 스타일인데 예. 제가 그때 처음 뵌 우리 윤 대표님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준비를 탄탄히 해서 어떤 걸 풀어나가는 분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한테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죠. 부회장님이 보셨을 때 이기찬 대표님은 어땠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창업을 거의 시작하고 네. 헤매고 있을 때였죠. 네. 그래서 이제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어떤 SNS 채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었던 이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차 한잔 하자.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바로 반응을 했고 예, 이제 미팅을 했는데 저도 정리라는 어떤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는데 네. 대표님은 재능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좀 이상한 사람인데 대표님도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었고 네. 이제 그동안 이제 해오셨던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런 미팅을 통해서 그런 이제 첫 만남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제가 가고자 했던 방향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시간으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시너지 효과가 됐네요. 일단은 우리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정리가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기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재능이랑 강점의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키워드부터 잠깐 또 말씀을 아, 드리면 예. 제가 이제 3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열정, 열정. 재능, 네. 그다음에 자기다움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3가지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 그 재능과 강점에 대해서
그 혼재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용해서 네. 쓰시는 분들이. 예. 근데 재능과 강점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재능은 아직은 잠재력과 가능성 차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강점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일관된 어떤 힘을 갖고 있을 때 아. 저희가 강점이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좀 비유를 하고 싶은 건 재능은 하나의 요리 재료에 가깝고요. 네, 네. 강점은 이 재능이라는 재료로 만든 그렇군요. 다양한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완성된 요리. 그러면 재능은 아직은 잠재력이기 때문에 네. 그 재능을 잘 발견해서 네.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거군요. 그런 걸 돕는 일이 제 일이죠. 네. 그럼 재능제공사라는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이제 10년 차가 되고 있는데 오. 2006년 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제가 조직 인간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진화돼서 다른데요. 그때는 좀 야생마 같은 어, 사람이었고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했어요. 아. 그 이유는 이제 홈쇼핑 회사였기 때문에 네. 새로운 그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직장 생활할 때는 음.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인데 네. 자살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는데 제 자신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아내에게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로 힘들다. 예.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일단 아내에게 승낙을 받고 네. 회사에 가서 이제 사표를 던졌죠. 굉장히 놀라운 게요. 굉장히 밝고 낙천적이신 분인데 네.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을지 네, 네, 네.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일했던 분야가 이제 홈쇼핑 분야에서 네. IT 기획 일을 한 9년 정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회사는 IT 전문 회사에서 또 유사한 일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직장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조직에서 이제 점점점 책임을 많이 요구하고 네. 근데 이제 고객사와 우리 그 본사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일이었는데 네. 제가 참 무력하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네. 저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었고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에 많이 시달렸었어요. 네. 그래서 막 정신과도 생전 처음으로 한번 가보고 이제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러다가 마지못해 직장을 나간다는 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출근길에 갑자기 회사 가기 싫어져서 그 제가 그 당시 경기도 태촌에 살았는데 네. 야탐역 쪽으로 그냥 무조건 차를 몰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네, 네.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 그 본인 스스로는 한계치에 다다른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 당시의 심경으로는 그만두기도 참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잠깐 떠올렸던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사표를 냈잖아요. 네. 사표를 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그때 또 이제 마음에 동요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안 그러면 생각이 이상하죠. 네. 근데 막상 이제 던질 때 기분이 좋았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막 다가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다른 일을 해서 이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나는 아직 준비가 된 것도 없는데 지금 그만둬서 이제부터 시작하면 가능할까? 창피하지만 좀 그 다시 다니겠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공식적으로 수리되는 그때까지 참 마음이 불안하고 되게 안 좋았었죠.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예. 이직을 할까? 네. 혹은 전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크형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뭔가 남다른 일을 좀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좀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창직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좋아하는 일 지금 세상에 없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죠. 그러면 퇴사를 하자마자
바로 재능세공사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저는 좀 거예요? 운이 좋았던 오, 게 네. 원래 그 자기의 평생 직업을 이렇게 개념적으로라도 딱 잡는 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다니던 마지막 팀의 팀장이 네. 제 스승님이신 구본영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아.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도 그런 고민을 했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책을 권해줬죠. 근데 저는 그 책보다도 구본영 변화경제 연구소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발견을 했어요. 네. 많죠, 사실은. 그래서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불행했고 힘들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나답게 살지 못해서 음. 이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나답게 살아야 되겠다. 아. 그래서 처음으로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지를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순간이 뭐였지? 네. 근데 제가 그 원래 좀 오지랖이 넓어서 예. 그 회사에서 유일한 강점 중에 하나가 임직원의 한 90% 정도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 이름을 다 기억하고. 대단하세요. 예. 그것도 나중에 재능이 좀 연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담을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누가 고민 있다 그러면 가서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근데 저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한 줄로 시작하자.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구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개발 쪽의 일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자기개발 쪽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분야예요. 맞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던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걸 좀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역시 또 친구들을 떠올려 봤어요. 네. 내 친구들을 좀 도울 게 뭐가 없을까. 어. 근데 그 친구들을 쭉 봤더니 네.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그들만의 특별한 재능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본업으로 삼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 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안타깝기도 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안타깝고. 네. 왜 그렇게 하지? 저 빛나는 재능을 왜 본업으로 삼고 있지 않지? 이걸 좀 도울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 네. 재능. 나 원래 재능 좋아했었어. 오. 그래서 그 재능을 열정하고 만나게 해주면 뭔가 이 사람들이 더 의미 있고 즐거워하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했고 네. 결정적으로 이제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저도 알아요. 예. 예. 거기서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꿈꾸는 직업은 저런 맛이 있어야 된다. 고객한테 진심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고객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친구가 되는 그렇죠. 그런 직업을 좀 하고 싶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재능 세공사라는 직업이 탄생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예. 멋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 직업을 정하고 네. 직업명도 만들고 네. 바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활동을 그래서 시작하셨어요? 저는 좀 무모했던 게 이 네. 개념을 딱 떠올린 순간 명함부터 팠습니다. 아, 빨간색 명함을 만들어서 예. 이미 저는 재능 세공사로 서로 저 자신을 규정을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재능 세공사로 살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명함이 나오자마자 존경하는 구본영 선생님한테 제가 명함을 드렸고 네.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반응을 바로 보여주셨는데 저희 구본영 선생님은 아, 그래요? 한참을 오, 뚫어지게 그 명함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막 속으로 명함에 허락도 없이 역할 모델로 선생님 조남을 넣어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을 많이 네, 했죠. 네, 네. 근데 당신께서 원래 신중한 분이셨고 되게 진지하게 저에게 해줄 말씀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찬아, 직업을 참 잘 정한 것 같다. 근데 너무 성급하게 비즈니스화 하려 하지 마라. 아, 너는 준비와 공부가 필요한데 네. 내가 너한테 무슨 코칭 공부를 따로 하라거나 박사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너는 고객한테 달려가야 된다.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분들을 도우면서 네 공부를 하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무료 상담 글을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블로그에. 네. 진정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무료 제목으로. 상담. 예. 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무료 상담으로 이제 예. 강조를 하면서 그 글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바로 어떤 분이
이게 무슨 상담인지 잘 모르겠으나 왠지 끌린다. 어, 받아보고 싶다. 올리자마자 바로 연락이 네. 왔어요? 거의 하루 만에. 와, 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신기하네요. 하늘이 도우시려나. 근데 한편으로 부담도 됐죠. 네, 그렇죠. 저는 아직 경험이 준비가 없고. 충분히 안 돼 있는데. 예. 근데 기뻤죠. 일단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 한번 부딪혀 보자.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그 카페에서 이제 그분을 만났고 네. 또 여름이었는데요. 예, 예. 제가 처음으로 이 조직에서 벗어나니까 네. 반바지를 입고 첫 고객을 고객을 만나러 가죠. 상대하는데, 예. 반바지를 입고 딱 갔는데 그분이 당황하셨겠어요. 근데 그분도 네. 제 블로그 성격을 통해서 아, 좀 제 어떤 스타일은 좀 아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꾸로 그 점을 좋게 봐주시고 예.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시간 정도 네.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딱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그 고객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당신은 타고났다. 이 일에. 그 말씀을 해주셔서 고객분이 오히려 예. 확신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확신과 어떤 용기와 어, 제가 뭔가 긴 승부를 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 고객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별명이 닉네임이 네. 조니백이라는 분이었는데 예. 그분이 되게 그 나이대가 저보다 한 두세 살 정도 어리신 아. 그 당시에 한 30대 중반이셨는데 네. 되게 이제 그 경력 단절 과정을 거쳤다가 본인의 이제 일을 잠깐 하시던 상황이었는데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그렇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는 이제 그 첫 무료 상담을 계기로 해서 그분이 저한테 첫 번째 고객. 수익도 안겨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오. 제가 그 당시 모델이 뭐였냐면 그 가격 모델이 뭐였냐면 네.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네. 고객이 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예. 한 달 후에 아. 도움을 받으신 만큼 느끼신 만큼 오, 이것도 그러니까 신선하네요. 후불제 모델이었어요. 후불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한 4회 정도를 진행하고 네. 저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를 주실까. 근데 저의 첫 번째 이제 수입이 10만 원을 주셨는데 네. 저한테 그 10만 원은 정말 그 금액을 떠나서 네. 억만금의 가치보다 큰 금액이었고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네. 저는 이 금액의 10배 이상을 받았지만 어. 제가 이 정도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참 죄송스럽다. 음. 이런 코멘트를 해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그분도 정말 어떤 용기라든지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 무료화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상담이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나중에 후불제 시스템 네. 이렇게 유지해서는 직업으로서의 어떤 수익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선생님께서 성급히 비즈니스화 하려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그 뒤에 들었거든요. 네네. 일을 저지른 다음에. 예.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이거를 이제 버리고 이제 무료 상담으로만 전적으로. 아, 후불제를 버리고 무료 상담만. 예. 네. 그거는 이제 그 첫 번째 고객한테만 해당이 됐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한 1년 반 정도 한 150분 정도를 네. 무료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없죠.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럼 유료화 전환은 어떻게 하셨나요? 언제쯤 하셨나요? 제가 이제 네. 무료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유료화를 최저 가격으로 한번 시작을 했는데 네. 손님이 뚝 떨어지더군요. 아, 유료화가 되니까. 네. 예. 그전에는 간간히 이제 그래도 1년 반 정도 한 150분 정도를 했는데 뚝 떨어졌어요. 네. 한동안 연락이 아예 안 왔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이 참 유료화가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나 그럼요. 이것이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한 1, 2개월이 지난 후에 한두 명씩 이제 고객이 생겼는데 네. 제가 이제 운명적인 분을 또 만나죠. 음. 제가 참 은인이 많은 사람인데 네. 그 고객 중에서는 그 첫 번째 고객과 더불어서 저를 진정한 재능세공사로 만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스타일 코치라는 또 네. 특별한 직업을 만들어서
일하고 계시는 이문현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 음. 그분 얘기가 참 재밌어요. 네.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나 이런 상담을 이런 사람한테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음. 그 어떨 거 아니야 했더니 다들 조심하라고. 어. 그거 어떻게 믿고 그런 그 하냐. 근데 제가 전화를 딱 했는데 제가 일단 재능 검사를 위해서 네. 책을 사셔야 된다. 아. 당연한 안내였거든요. 근데 네. 이걸 오해하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히 이제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나고 나서 좀 안심을 조금 하셨고 근데 이제 그분을 도우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전에 이제 무료 상담 고객들은 상담하는 순간만큼은 되게 만족한 것 같았어요. 네네. 되게 집중하시고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그 상담하고 나면 참 뿌듯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그분들이 뭐 재능을 잘 쓴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냥 상담에 그쳤던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권고를 하거든요. 그 이런 걸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시도를 해보시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하실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죠. 예. 근데 이 고객은 놀랍게도 제가 한 3개를 권고하면 3개를 다 하고요. 자기가 스타일 스스로 코치분이요? 예, 예. 야, 예. 3개를 다 해내고 스스로 또 몇 개를 생각해서 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도 많고 네,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음. 이런 분이 다 있네.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나 역시도 고객을 탓할 게 아니라 제가 상담하는 순간만큼은 정성을 다했습니다만 네. 저 역시도 상담이 끝나고 나서 고객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제리 맥과이어가 잘 나갈 때 그랬던 것처럼 네. 저는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고객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깨달으면서 아 그래서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구나. 아.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상담이 없어도 고객을 항상 생각하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조언을 잘 드리지? 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먹고 나서 순식간에 고객이 한 6명 정도가 네. 확 늘어났습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정말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걸 실감했던 순간이죠. 그러면은 이제 유료화 전환한 이후에 수입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한 건가요? 뭐 훈풍 정도는 아니고 이제 미풍 정도. 네. 예. 근데 이제 아내가 예. 워낙 수입이 없었다 보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럼 또 제가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계좌가 아니라 현찰로 이렇게 딱 주니까 네. 그걸 고맙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새로운 일을 해서 그 이렇게 수입을 올려서 갖다 주니까 그걸 고마워하니까 또 저도 기쁘고 네. 좀 일할 맛이 났죠. 근데 이제 미풍이니까 그렇죠. 항상 부족하죠. 예. 자, 그러면 아내는 어쨌든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를 해줬지만 네. 양가 부모님의 입장은 또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아내도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네. 남편이 살아야 되니까 일단 허락을 예. 한 거지만 제가 항상 감사하는 거는 참 큰일에서는 참 대범한 사람이다. 네.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 10년을 희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양가 부모님께는 그 미리 상의도 안 드리고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 혼도 많이 났고 참 이제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는데 부모님 마음이 자식이 또 실수하고 이렇게 해도 네. 또 믿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를 묵묵히 많이 지켜봐 주셨고 네. 감사드리죠. 지금 많이 이해해 주시나요? 아직도 살짝 불안해 하시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처음 이럴 때보다는 조금은 이제 기대를 하십니다. 네. 예. 많은 창직자들이 아무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나 아내분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윤선영 부회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런 궁금하네요. 과정 없었나요? 네. 저도 이제 6년 차, 지금 이제 5년 만 5년이 되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이제 창직은 이제 뭐 지금의 어떤 개념이었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겠다는 이제 계획 자체가 10년 전부터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있었고 10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랄 아이템 자체를 3년 후에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저에게 남겨져 있는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했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어려움이 좀 컸고 네. 시간은 계속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9년 차 정도 되니까 야, 이거 지금 이제 남은 시간 1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했고 제가 그 당시 했던 거는 이제 정리와 관련된 교육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막상 뭐 7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네. 저 정리사업 할 것이다. 네. 정리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은 그 어떤 피드백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네, 뭐 좀 재미는 있어 보이나 이게 사업이 되겠냐.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2010년에 5월 달에 창업을 딱 하고 나니까 그리고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창직을 하고 보니까 네. 그때 친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맞았던 것이죠. 아. 막상 저도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강의가 그때는 이제 공개 과정 같은 거여서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와서 들어야 되는 강의였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제 첫 번째 강의에 4명이 왔거든요. 네. 그러면 4명도 사실은 이제 적은 인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4명의 인원은 굉장히 적은 그렇죠. 인원이었고 예. 어떻게 하면 이 인원들을 제가 원하는 수익만큼을 확보할 수 있을까? 거의 3개월 이상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강의 외에 기업이나 대학 쪽에 이제 강의가 조금씩 연결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안정적으로 찾게 되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저는 이제 조금 그 고민 어려움 시기가 좀 짧긴 했으나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고통을 느꼈던 시간은 이제 그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런 과정 속에서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기찬 대표님은 3년 동안 수입이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마 그 비슷한 길을 걸을 텐데요. 네. 일단은 이제 퇴직금을 이제 그렇죠. 활용을 하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보험을 깨기 시작합니다. 네, 보험을 깨고 세 번째는 이제 조건부인데 좀 집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좀 심해지면 이제 전세로 전환을 하죠. 저도 그 레벨에 와 있는데 아, 그래서 이 그 어떻게 보면 창직하는 사람들은 R&D 기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7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9년째인데 네, 네. 9년 동안 R&D로 투자한 금액이 저는 한 2억 정도 된다고 봐요. 대단하세요. 진짜 그 용기랑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수입에 미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또 그거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투잡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예. 그 투잡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어느 정도 상담이 이제 제가 본업인데 저도 이제 강의는 좀 하고 싶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창업 관련된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SBA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창업스쿨 쪽에 제가 강의를 좀 나가게 됐고 네. 또 그전에는 이제 1인 창조기업협회하고 좀 인연이 닿아서 네. 그쪽에서 좀 강의도 하고 그래서 강의 수입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음. 그게 조금 좀 도움이 됐고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 1인 기업들은 또 하나의 그 수입 방식이 책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책을 정말 빨리 내고 싶었는데 아직도 책을 못 썼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조금씩 수입 채널을 다변화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올 초부터 제가 이제 투잡을 뛰고 있는데 9년 동안 혼자 일하던 거에서 금토일 주말은 원래 제 일을 하고 네. 평일 4일은 예. 전북 익산에서 아일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업 회사에서 예, 기획 파트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본업은 상담인 거고 그렇죠. 또 다른 활동으로 이제 강의라든지 상담을 하고 계신데 네. 청소년들 진로 상담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네. 그 혼자 재능세공사로 일을 할 때는 주요 고객들이 다 성인들이었습니다. 다 성인들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지인들이
야, 청소년들을 돕는 쪽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야 이루어진 거죠. 네. 이 아일 교육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 진로 진학 상담에 재능 쪽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청소년이랑 성인의 경우 상담을 할 때 좀 패턴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선택권이라는 음. 선택폭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은 좀 넓은 반면에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어떤 자기답게 산다거나 그런 의지는 약합니다. 근데 성인들은 선택폭은 굉장히 좁아졌지만 네. 많은 것들을 느낀 다음에 절박한 심정으로 저에게 상담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의지가 아주 의지력이 훨씬 더 높죠. 맞습니다. 예. 저도 방송 전에 재능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어떤 답변을 듣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재능 검사를 한번 이렇게 해보게 했는데 네. 우리 그 앵커분께서 나온 재능이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적응성, 적응성, 네. 공평, 공평, 공감, 네. 경쟁, 네. 관계자 아. 이렇게 5가지 재능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재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 적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적응성. 네. 적응성은 이제 그 단어의 뉘앙스에서 느끼는 건 적응을 잘한다. 음. 뭐 이런 맥락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네. 이 재능의 별명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아. 이 사람들의 힘은 오로지 존재하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 순간에 굉장히 충실하고 음. 행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도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겁먹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대신에 이런 특성 때문에 변화하는 걸 당연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을 계획해서 풀어가기보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나 네. 이런 것들을 뭔가 좀 호응하며 사는 부끄러운데요? 게, 네. 호응하며 사는 게 네.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 그 앵커분께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직업적 체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아, 그래요? 직업을 네. 좀 바꿔야 되나요? 저는 심하게 표현하면 1000개의 직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 네. 그런 점이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런 진행이라든가 이렇게 아나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방송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공감이라는 재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잘 궁합이 맞습니다. 음, 지금도 공감을 잘 해주시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공감이라는 재능도 별명이 있는데 네. 영혼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멋지네요. 그래서 5감 이상의 음. 식스센스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잡아채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신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일처럼 영혼의 빙의 능력이 있어서 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음, 마치 빙의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거죠. 네. 예, 그런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공감 재능은 정말 제가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하고 네. 사람 냄새 나서 참 좋아하는 재능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큰 힘이 필요가 없겠는데요. 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조금 더 확장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음. 지금 공감 결핍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앵커분께서 조금 더 활동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요. 이런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코칭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쪽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네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공평이라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네. 공평? 이 공평 재능을 가진 분들은 타고난 공직자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그 사람들을 공평무사하게 대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네. 도덕과 윤리관념이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공직 일을 하시면 되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관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아.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봐도 좋을 네. 그런 건 있어요. 예, 예. 그런 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재능이고 어찌 보면 이 재능이 흔히 나오는 재능은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기뻐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뭐 기쁘게 해주고 관계 재능도 참 좋습니다만 지금의 세상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메이킹 능력이 필요한데 그 재능도 하나 가지신 게 경쟁 테마를 갖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 승부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앵커님이. 네. 그 경쟁 테마가 있는 분들은 그런 승부 환경에 딱 놓이게 되면 힘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훌륭한 라이벌을 계속 만들어가는 아, 거예요. 그래요? 가장 훌륭한 라이벌은 어제의 나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아. 메이킹 부분에서 걱정하실 게 없다. 네.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쇼핑 호스트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일을 하실 때 상당히 경쟁 테마를 잘 쓰셨을 거다. 저도 그 홈쇼핑에서 일해봐서 아는데요. 예, 그렇고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네. 관계자 재능 같은 경우는 네. 방송 일을 하실 때는 조금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관계자 재능을 가진 분들은 낯선 사람들을 자주 봐야 되는 일에 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굉장히 관계의 밀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무나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 이 프로그램을 초기에 할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분들하고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고 예. 그분들하고 이제 친숙해지게 되면 어.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하여튼 대단히 훌륭한 재능 조합을 가졌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전 지금 만족스러워요. 네. 아, 확실히 재능 제공사가 도대체 뭘 하는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재능 제공사로 방향을 바꾸고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일단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컸고요. 네. 그다음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는 그런 가족들 이런 분들이 걱정을 끼쳐드린 거 이런 게 또 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더 힘든 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예. 성향상 열정이 넘칠 때는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내지만 네. 슬럼프가 너무 자주 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운되기 시작하면 네. 한없이 움츠리거든요. 다른 사람을 아예 안 만나고 네.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낭비한 시간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안 돼도 에이,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이런 위안이 있었는데 네. 한 7년 넘어가는 순간에는 예. 이제 이 정도 했는데도 안 오니까 의심이 되고 그렇죠. 또 결정적으로 윤 대표님이 좀 크게 저를 힘들게 하셨는데 윤 대표님 왜요? 고백하자면 예. 제가 5년 차 때 윤 대표님을 이제 시작 단계에서 만났는데 예. 윤 대표님은 사실 올인하고 이렇게 물론 그 전에 준비하신 시간은 있었습니다만 이 정리력을 가지고 딱 뛰어든 순간 꽤 빨리 인정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제가 그거를 뭐 질투한 것은 아니지만 예.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도 한 5년 이상 나름대로 애써 왔는데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습니다만 예. 객관적 인정이라는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는 이런 안 되는 생각 건가? 하고 있는 거 전혀 모르셨죠? 네, 뭐 5년 만에 뵙기도 했지만, 네, 좀 전혀 몰랐던. 네. 그러면 그 힘든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길었던 슬럼프인데 2년 정도 갔거든요. 아, 오래 가셨네. 그때 제 아내도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를 지켜준 분들이 고객으로 만나서 친구가 됐던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우리가 알아주지 않느냐. 당신이 우리를 잘 도왔고 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가끔씩 또 슬럼프 기간에도 상담은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런 순간에 이제 제가 그분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만큼은 다시 재능세공사로 힘을 낼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네. 이 슬럼프에서 저를 끄집어내준 분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 아이일교육의 최상현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냐면 제가 창업스쿨 강의를 2년 전에 했을 때 제 네. 강의를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기회에 그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됐고 그날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싼 셈인데요. 예.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좋은 친구가 되기로 했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저를 좀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저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걱정도 해주시고 안부 네. 전화도 해주시고 그러시다가
작년 말에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랑 함께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회사에 정직원으로 오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평일 4일만 저를 도와주시고 나머지 3일은 원래 하시던 거 하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덕분에 혼자 일하다가 함께 일하는 즐거움도 알게 됐고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됐고 그러면서 현재 제 일도 잘 돼요. 네. 요즘에 아주 에너지가 최고조인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기찬 대표님은 아내분에게도 재능 제공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10년 정도 이제 본인의 삶을 희생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직업적 모습을 갖췄으니까 네.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 다른 사람만 해주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평생 직업 한번 세공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가 돼서 요즘 이제 주말 부부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네. 올라올 때마다 짬짬이 저희 침대에서 재능 세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의 관심사가 남녀 매칭, 특별한 남녀 매칭 서비스를 좀 관심이 있어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재능 궁합도 맞고요. 그래서 되게 특별한 저하고 또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일로 설계를 하고 있어요. 네, 아내분 재능 제공도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 아내분과 함께 계속 같이 가실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가 제가 1000개의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근데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직업이 좋은 게 그 고객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의 일에 묶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많이 벌리는 편인데 제가 그 또 하나 이제 꾸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재 커넥팅 에이전시라는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지금 나와 있는 모델로는 저는 좀 불가능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재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다운 인재를 발굴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연결하는 그 어떤 분들한테 연결할 거냐면은 나이대는 조금 50대 이후에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룬 분들인데 숨겨진 고수인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현재 어떤 그 소셜 이런 쪽에 약하시단 말이죠. 아. 또 자기 마케팅에도 약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능한 비서이자 또 그 에이전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그 소싱을 해서 재능 세공도 좀 하고 네. 준비를 시켜서 오. 연결하는 이 회사를 지금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와 같은 저하고 재능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재능 세공사를 좀 더 양성을 하고 이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재능 세공사 양성 과정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많은 창직자분들이 양성 과정을 계획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좀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제가 하고 있는 정리나 이런 수납 관련된 양성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창직가 분들도 개인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창직 과정이나 전문가 과정 창직을 통한 전문가 양성 과정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보면 그 양성 과정을 진행하는 그 전문가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그 양성 과정의 퀄리티를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가스럽지 않은 분들이 양성 과정을 할 경우에는 거의 어떤 수준 자체가 그냥 미달되겠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이제 배움을 또 얻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건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새로운 직업을 얻고자 하신다면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병행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장보다는 그 직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의 어떤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직업이냐 이거에 대한 좀 중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일 자체를 통해서 굉장히 좀 이제 한번
일회성의 어떤 과정에서 머물기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이제 유지나 관리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의 이제 교육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양성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고 네, 싶은 게 네. 있는데 그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네. 무슨 뜻이냐면 저는 양성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양성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된 분들이 고객을 많이 도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 양성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그분들이 고객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양성 과정에 또 하나의 강사가 되고 아,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성장을 해서 고객을 도우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성의 의미가 있다. 저는 재능세공사 아무리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을 만들어도 이분이 고객을 많이 도와야 돼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창직을 바라보는 분들이 좀 이것만은 알아있으면 좋겠다, 명심해야 될 것,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단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제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누군가의 불금을 찾아주는 사람이다. 불금이요? 이 불금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네. 그 사람만의 열정, 아, 재능, 그다음에 어떤 성향, 아, 그 사람이 되게 끌려하는 어떤 대상들, 이 많은 것들이 다른 말로는 자기다움일 수 있죠. 그 자기다움을 모르고서 창직을 하겠다 또는 창업을 하겠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구본 선생님이 이제 내가 직업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의 제목처럼 내가 직업이다. 나 자체가, 나의 자기다움 자체가 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직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자기다움에 아는데, 탐색하는데 정말 많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요한 투자를 많은 분들이 안 하세요. 네. 열망만 있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뭔지를 막 고민만 하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생각은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창직으로 이어지느냐, 네. 이어지지 못하느냐의 어떤 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표님과 또 부회장님은 5년이 넘게 인연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견제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창직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서로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도 좋은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열정재능공작소 이기찬 대표, 신직업창직가협회 윤선현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능성연구소 대표 서정우입니다. 창직과 기업의 역할 6번째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창직을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21세기 들면서 훨씬 더 사회적 공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전략적이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자체가 전략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기업의 활동과 사회적 요구 자체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이 최초에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스폰서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크게 되는 이슈나 재난, 재앙 같은 부분에 기금을 내는 형태로 아주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또는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쓰나미나 뭐 아시아 쪽에 쓰나미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구호 재난 키트 같은 거를 지원하는 형태였죠. 주로 물품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기업의 본래의 영리 추구 활동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영리 활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결합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원한다라는 것들이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영리 활동과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그 요구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사회공헌들 프로그램들이 자꾸 개발되어서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한 건설 회사가 하고 있는 스틸하우스를 통해서 저소득층 가구들의 집을 본래 자기들이 짓고 있는 스틸하우스, 철제를 이용한 집이죠. 이 스틸하우스를 저소득층의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은 본인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있죠. 또 다른 한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사회적 목적의 공익적 활동에 필요한 자동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 프로젝트인데요. 그냥 자동차를 기부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차를 통해서 사회적 목적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제반 단체들의 활동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고 있는 차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의 창업, 창직, 취업 이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한 기업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죠. 국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창직, 창업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서도 지난해 오히려 해고자를 굉장히 많이 배출했다 이런 기사가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참담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도전감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영역의 직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들을 기업들이 나서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한 기업에서 페덱스 데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사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덱스 데이는 뭐냐면요. 1박 2일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새로운 일, 새로운 프로젝트를 1박 2일 동안 밤을 새워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날 전 사원들에게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거기서 채택된 프로젝트가 사내의 다음 추진 업무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페덱스데이라고 하는 그 페덱스가 말씀하신 대로 그 운송업체죠. 그만큼 빨리 하루 만에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국내 업체에서 페덱스데이를 시행하는 데는 이제 몇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페덱스데이를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도전 의식이 떨어져 있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자기 도전 기회를 만들어주는 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최근에 청년들은 공모전에도 열심히 참여하지만 공모전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기업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그냥 가져만 가고 본인에게 일의 기회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회의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이 창직 프로그램을 활용하자고 제안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취업이라고 하는 이 큰 사회적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이 계기를 마련해 줌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굉장히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문적 역량의 가르침과 지도, 코칭, 컨설팅을 통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일과 직업 그리고 시장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페덱스데이처럼 단순히 공모전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페덱스데이처럼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많은 청년들에게 1박 2일 캠프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그 캠프에서 이 기업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해석한 뒤에 그것을 활용해서 색다른 직업을 창출해내는 블루오션을 찾아내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1박 2일 페덱스데이 행사 같은 걸 전국적 단위로 지원해서 청년들이 여기서 기회와 경험을 그냥 공모전 어설픈 아이디어를 그냥 몇 가지 아이디어만 구하겠다라는 형태의 공모전식이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를 숙성시켜주고 그걸 전문가들이 함께 캠프에 참여해서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참여해서 그것에 살을 덧붙여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를 넘는 프로젝트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좀 더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서 가능성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한 면이 이런 것들이 서로가 발견하는 기회와 경험이 제공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이 사회적 요구 자체를 해결하면서 본래의 기업 활동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공헌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점점 더 여기에 큰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우리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있는 이 창직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전략적으로 신설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색다른 도전과 기회와 경험이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6번째 창직과 기업의 역할, 창직 프로그램을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한 창직자의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직업 가치, 또 직업 철학이 있다는 건데요. 어렵거나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인정하는 직업 가치, 철학이야말로 창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